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 원칙, 윤리 강령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아주 쉽고 한번 정리하고 문제풀이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 시청하는 동안 그냥 다 정리해버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집중하시면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상담에서 비밀 유지의 예외인 경우. 네, 상담을 하면 상담자와 내담자 간 나누는 대화 이야기들은 이제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러한 비밀 유지를 어겨도 괜찮은 경우, 밑에 나와 있죠?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내담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그리고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졌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을 경우, 또한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세 가지 경우 다 이제 상식적인 관점에 비춰봤을 때 비밀 유지를 안 하는 게 더 내담자 자신이나 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경우일 때는 비밀 유지를 어기고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넘어갑니다. 상담 윤리 강령이 있는데 이 윤리 강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상담 윤리 강령은 직무 수행 중에 갈등 해결 지침을 제공한다. 이건 한번 쭉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풀이에서 또 계속 반복해서 다루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고 이게 눈에 익숙하게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담 윤리 강령. 또한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시켜주고 전문직으로서의 상담 기능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를 존중한다. 조금 특이한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하게 정리를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를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또 선택지로는 경제적 기대를 존중한다. 뭐 이런 식의 선택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도덕적 기대를 존중한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OX를 통해서 또 마저 살펴볼게요.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슈퍼바이저가 말하는 경우 비밀 유지를 파기할 수 있다. 자, 슈퍼바이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상담사도 지도를 받습니다. 상담사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 좀 뭐 잘못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상담 장면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다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도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할 때 초기에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서 상담 내용을 이제 녹취를 하기도 합니다. 녹취를 해서 그 녹취 내용을 다 추거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추거록 내용을 가지고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슈퍼바이저는 그 상담사의 그 상담 내용을 쭉 보고서 이제 교육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제 내담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이런 상담 내용을 슈퍼바이저에게 이야기하고 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슈퍼비전을 받는 상황에서 슈퍼바이저가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면 비밀 유지를 파기할 수 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부득이한 경우는 아니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X. 두 번째, 직업 상담은 심층적인 심리 상담이 아니므로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 상담이더라도 비밀 유지의 의무는 있습니다. 왜냐면 내담자 개인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잖아요. 직업 상담에서도. O가 아니라 X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 자신의 개인 문제 및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고 판단될 경우는 다른 전문가 동료 및 관련 기관에 의뢰한다. 맞습니다. 5. 상담자가 자신의 역량 밖에, 자신의 한계 밖에 이 상담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인정하고 내담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제 맞겠습니다. 다음, 타 전문인과 상호 합의가 없었지만 내담자가 간절히 원하면 타 전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내담자라도 상담한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상담해오던 상담사가 있다면 그 상담사에게 먼저 이제 논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상담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계속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내담자가 자기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담을 종결하려고 노력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 내용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할 때는 다른 동료에게 의뢰하듯이 자기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면은 종결을 하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내담자와 사생활과 비밀 보호를 위해 상담 종결 즉시 상담 기록을 폐기한다. 즉시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폐기하는 것은 X. 이렇게 상담 윤리 강령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번. 상담에서 비밀 보장 예외의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먼 것. 1번. 상담자가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슈퍼비전을 받으려면 슈퍼바이저에게 상담 내용을 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내담자에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고서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심각한 범죄 실행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거는 경찰에 바로 알려야겠죠. 내담자가 자세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것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비밀보장 예외. 4번, 상담을 의뢰한 교사가 내담자의 상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거는 안 됩니다. 이때는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기업 상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다고 하죠. 그래서 직원분을 상담을 했는데 이제 상급자가 뭐 예를 들어 인사부서 이런 데서 그런 상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래서 상담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겪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듣곤 합니다. 2번, 상담의 비밀보장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이 아닌 것은 1.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보를 학문적 목적에만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이제 학문적 목적, 예를 들어 뭐 논문 연구 이런 것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내담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고 또한 최대한 정보의 공개를 이제 최소화해야겠죠.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나머지 선택지 같이 볼게요. 미성년 내담자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가 돼야겠죠. 3번, 내담자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위험 상황이기 때문에. 4번, 자기네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 마찬가지.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상담사가 비밀 유지를 파기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자살 시도 계획이 있는 경우. 그렇죠?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슈퍼바이저가 말하는 경우 아니라고 했습니다. 2번.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우.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4번.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 네, 비밀 유지의 예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억, 내담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클 때. 맞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정보를 구할 때. 법적 보호자가 구하는 경우는 아니죠. 네. 예를 들어 뭐 부모가 상담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강제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네. 그 비밀 보장이 유지되어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디귿.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네. 맞습니다.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경우. 그렇습니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한 내용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없는 상황은 내담자가 적개심이 강할 때, 가족을 폭행했을 때, 범법행위, 성적인 학대에 당한 피해자일 때. 뭘까요? 네, 적개심이 강할 때. 적개심이 강할 때는 보고할 의무가 없겠죠. 6번. 직업상담사의 윤리 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훈련과 지식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2번.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장 촉진과 문제 해결 및 방안을 위해 시간과 노력상의 최선을 다한다. 그렇습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를 다른 전문직 동료나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신의 한계, 능력이 부족하다면 기꺼이 의뢰를 해야 합니다. 내담자에게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리고. 4번. 내담자가 이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기법을 활용한다. 네, 맞습니다. 7번. 상담 윤리 강령의 역할 및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담자의 복리 증진,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대 아닙니다. 도덕적 기대라고 했습니다. 도덕적 기대를 존중하는 것.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 상담자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 보호, 직무 수행 중에 갈등 해결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윤리 강령의 역할이다. 8번으로 갑니다. 상담 윤리 강령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윤리 강령의 역할과 기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내담자의 복리 증진. 그렇죠.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전문직으로서의 상담 기능 보장. 맞습니다. 상담자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 보호. 네. 직무 수행 중에 갈등 해결 지침을 제공. 맞습니다. 그래서 4번. 9번. 카운슬러 윤리 강령을 기반으로 한 직업상담사의 기본 윤리로 가장 적합한 것은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담 기법을 활용한다. 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2번. 상담자는 내담자 개인이나 사회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지라도 개인 정보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하나요? 개인이나 사회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면 비밀 보장의 예외라고 했습니다. 틀린 내용. 상담자는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담임이 확인된 경우라도 초기 구조화한 대로 상담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할까요? 아닙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담임이 확인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상담에 대해서 내담자와 논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4번. 내담자에 대한 정보가 교육 장면이나 연구 장면에서 필요할 경우 내담자와 합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 최소한으로 해야겠죠. 네, 개인정보 밝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10번. 상담자의 윤리 강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담 활동의 과정에서 소속기관 및 비전문인과 갈등이 있을 때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네, 내담자의 복지가 우선입니다. 2위, 타 전문인과 상호 합의가 없었지만 내담자가 간절히 원하면 타 전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내담자라도 상담한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담자가 간절히 원하더라도 기존에 상담을 받고 있던 전문가에게 계속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네, 유도를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2번은 이제 틀린 얘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신의 개인 문제 및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4번. 사회공익과 자기가 종사하는 전문직에 바람직한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네, 맞습니다. 11번으로 갑니다. 11번. 직업상담사가 지켜야 할 윤리사항으로 옳은 것은 습득된 직업정보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업을 찾아준다. 이 습득된 직업정보, 정보라는 게 어떤 정보들은 이제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찾아준다는 옳은 내용은 아닙니다. 2번, 습득된 직업 정보를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얘기. 3번, 상담에 대한 이론적 지식보다는 경험적 훈련과 직관을 앞세워 구직 활동을 도와준다. 네, 이것도 틀린 얘기죠. 이론적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직관을 앞세운다는 것, 네, 맞지 않습니다. 이론적 지식이 어쨌든 기반이 되어야 하겠고요. 4번, 내담자가 자기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 상담을 종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종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12번으로 갑니다. 직업상담사가 지켜야 할 윤리사항으로 옳은 것은 습득된 직업정보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안 됩니다. 이론적 지식보다는 경험적 훈련과 직관을 앞세워 안 된다고 했습니다. 4번, 취업 알선 관련 전산망의 구인구직 결과를 즉시 처리한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용센터에서 취업 지원 관련 그 업무를 하셨거나 아니면 취업 지원 사업에 이제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구인 신청, 구직 신청을 하게 되죠. 고용센터에 가서 그런 뭐 구직 상담을 받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담 결과, 또 구인 결과, 구직 결과를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3번. 직업 상담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교육과 연구를 위해 임의로 적극 활용한다? 네, 딱 봐도 아니죠. 그래서 1번 정답. 나머지 선택지 읽고 넘어갈게요. 내담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야 하고, 내담자와 협의하에 상담 관계의 형식, 방법, 목적을 설정하고 토의한다. 네, 이게 이제 구조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번은 뒤에서 다시 공부할 내용이죠. 4번,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그렇습니다. 14번, 상담사의 윤리적 태도와 행동으로 옳은 것은 내담자와 상담 관계 외에도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안 됩니다. 이중 관계가 되죠. 그래서 지인도 이제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사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과는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이 상담 윤리에 맞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상담사와 성적 관계가 있었던 내담자,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3번, 내담자와 사생활과 비밀 보호를 위해 상담 종결 즉시 폐기한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정 기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비밀 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갈등 상황에서는 동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네, 올바른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5번, 직업상담사의 윤리강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상담사는 개인이나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내담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임박한 위험, 개인이나 사회에 임박한 위험일 경우에는 비밀 유지의 예외. 직업상담사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교육 장면이나 연구에 사용할 때는 내담자와 합의 후 사용하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이 이제 옳지 않은 게 되겠네요. 3번. 직업상담사는 소속 기관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직업상담사는 상담 관계의 형식, 방법, 목적을 설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내담자와 협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 정답 1번. 16번입니다. 직업상담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계속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죠. 1.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밀 유지를 예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번 틀린 얘기.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맞습니다. 심층적인 심리 상담이 아니므로 직업상담은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아니라고 했죠. 4번.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먼저 종결을 제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답은 2번. 17번입니다. 레벤슨이 제시한 직업상담사의 반윤리적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상담사의 능력 내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다룬다. 네, 능력 내에서 다뤄야겠죠. 부당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상담 비용을 청구해야겠습니다. 직업상담사에 대한 내담자의 의존성을 최대화한다. 의존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야기. 이렇게 해서 상담사의 윤리, 행동 강령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해보았고, 다음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로 넘어갑니다. 네,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 시작하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는 우선 직업상담 하면 가장 핵심은 의사결정에 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상담의 핵심은 직업 의사결정에 있다. 따라서 직업 의사결정의 그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훈련에 이제 초점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OX 간단하게 풀어보고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상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가장 핵심적인 요소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의사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직업 의사결정. 그래서 X.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하는 거는 직업상담이 아니라 심리상담의 핵심적인 요소겠죠. 다음, 청소년 직업상담은 취업 단계의 환경적 요구를 반영하며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 단계의 환경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 단계, 진로 발달 단계를 반영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다음, 구직자, 실직자 직업 상담은 내담자의 현재 발달 단계에 초점을 두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아니죠. 이 취업 단계의 환경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구직자, 실직자 직업 상담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담자의 현재 발달 단계에 초점을 두는 것은 어떤 상담일까요? 청소년 직업 상담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진로 상담은 항상 집단적인 진단 및 처치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OX. X. 집단적인 진단, 처치가 아니라 차별적인 진단 및 처치의 자세. 내담자 개인별, 내담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차별적인 진단, 차별적인 처치. 그게 진로 상담입니다.
다음, 개인의 진로 혹은 직업 결정에 대한 상담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자칫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훈련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OX. X입니다. 진로 상담, 직업 상담에서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직업 의사결정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훈련이 강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직업 상담은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직업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에 실시해야 한다. 네, 맞는 이야기죠. 2번. 직업 상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뭐라고 했나요? 직업 의사결정에 있다. 정서적, 심리적 문제 해결은 심리 상담이고 직업 상담에서는 의사결정, 진로 의사결정. 그래서 2번이 틀린 이야기. 3번. 직업 상담은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야 한다. 직업 상담은 각종 심리 검사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네, 선택지 내용 이해하고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진로 상담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로 상담은 진학과 직업 선택, 직업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야 합니다. 네, 맞는 이야기. 2번. 진로 상담은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라포가 형성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진로 상담, 심리 상담 둘 다 공통적으로 관계 형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번. 진로 상담은 항상 집단적인 진단과 처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OX. X라고 했죠. 집단적이 아니라 차별적인. 그래서 내담자 특성, 내담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 4번. 상담 윤리 강령에 따라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 3번.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가 아닌 것은 진로 상담은 진학과 직업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야 한다. 네, 맞죠?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2번. 진로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가 형성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맞는 이야기죠? 3번. 진로 상담은 항상 집단적인 처치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처치?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처치. 4번. 진로 상담은 상담 윤리 강령에 따라 전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개해야겠고요. 산업구조 변화, 직업정보, 훈련정보 등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각종 심리검사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하지만 심리검사에 과잉 의존해서는 안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잉 의존하면 안 됩니다. 4번. 개인의 진로 혹은 직업 결정에 대한 상담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칫 의사결정에 대한 훈련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직업 상담의 핵심 요소는 직업 의사결정, 진로 의사결정.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강조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야기. 5번.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직업 상담은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케이. 2번. 직업 상담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인간의 성격 특성과 재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맞는 이야기죠. 3번. 직업 상담은 내담자의 전생애적 발달 과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4번.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라 그랬죠? 의사결정. 진로 혹은 직업의 결정이므로 그렇죠. 개인의 의사결정보다는 직업 세계에 대한 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 잘 나가다가 이게 의사결정보다는 직업 세계 이해가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죠. 의사결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답은 4번. 6. 청소년 직업지도의 기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청소년 직업지도 1.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케이. 인간의 성격 특성과 재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신뢰관계 형성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 오케이.
취업 단계의 환경적 요구를 반영하며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 단계의 환경적 요구를 반영한다고 했나요? 청소년 직업 지도가? 아니죠. 진로 발달 단계를 고려하는 거죠. 취업 단계의 환경적 요구를 반영하는 건 구직자나 실직자 대상 직업 상담일 때 해당되는 이야기. 구분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직업 상담의 경우에는 진로 발달 단계, 전생의 발달 단계, 발달 단계를 고려하는 것이고, 구직자 및 실직자 직업 상담에서는 실제 취업, 실전 투입이 목표니까 취업 단계의 환경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3번이 가장 거리가 먼 얘기. 4번.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진로 혹은 직업의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도가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입니다. 7번. 구직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 상담은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이 정도면 이제 선택지를 거의 외울 정도 아닌가요? 네. 2번. 직업 상담은 인간의 성격 특성과 재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 직업 상담은 내담자의 현재 발달 단계에 초점을 두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발달 단계에 초점? 아니죠. 전생의 발달 단계, 진로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야기. 4.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진로 혹은 직업의 결정이다. 맞죠? 그러므로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상담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답은 3번. 8번. 직업세계 이해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은 개인의 일경험, 직업세계의 탐색, 자격 및 면허 조건, 직업세계 이해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직업에 대한 이해. 네. 합리적인 직업선택법.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네. 합리적인 직업선택법.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되겠고, 1, 2, 3번은 직업세계 이해와 관련된 프로그램 활동이 되겠습니다. 9번. 진로 및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의사결정은 진로 상담의 핵심이다. 네,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자기 탐색은 의사결정 이후의 단계에 속한다? 의사결정이 최종 단계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기 탐색은 상담 초기 단계, 자기 이해, 그리고 직업 이해. 이게 토대로 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탐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3번. 의사결정 이후 즉시 보유기술을 파악해야 한다. 의사결정이 최종 단계라고 했죠. 보유기술 파악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공식적 자료인 심리검사의 자료를 최우선시 과잉 의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 진로 및 직업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의사결정은 진로 상담의 핵심이다. 네. 정답 1번이네요. 2번. 자기 탐색은 아까 봤던 내용이죠. 3번. 의사결정을 한 후에 즉시 직업에 대한 정보량을 확보한다. 네. 의사결정이 최종 단계라고 했습니다. 4번. 각종 검사에 의존하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주력한다. 과잉 의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 네, 이렇게 해서 진로 상담의 기본 원리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담의 단계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대부분 다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또 남은 시험 준비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